맛있는 음식 옆에 맛있는 음식, 그 옆에 더 맛있는 음식 살찔까봐 고민이라고요? 너무 맛있다. 맛있는 건 살이 안 찌니까요. 0칼로리입니다.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니까 걱정 마세요. 그럼 오늘도 힘차게 달려볼까요? 오늘 찾아간 곳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열정이 넘치는 홍대거리 골목을 따라가다 보면 한골들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식당을 만날 수 있다는데요. 엄청 자주 오죠. 저번 주에도 왔어요. 인생 식당. 초단골이에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비주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맛있는 것들만 모아놨으니까. 맛있는 것만 모아서 더 맛있게 만들었으니 한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오늘의 음식.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어쩌다 이렇게 멋진 그대를 만나게 됐는지. 왜 이제야 만났을까요? 만두, 순대, 곱창에 만나 만순곱, 얼큰 전골. 짜라란.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죠. 처음 보는 그 맛이 과연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지친 나에게 선물 같은 맛. 지금 제가 위로받고 있습니다. 얼큰하고 뜨끈한 그 맛에 말문이 막힙니다 그려. 순대와 만두와 곱창이라는 개성 강한 재료들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다는 손님들. 평소에 먹어보지 못했던 거라 좀 낯설었는데 막상 와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조합을 생각해냈는지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단골들의 칭찬이 자자한 만순곱 얼큰 전골. 여기에는 젊은 나이에 안 해본 식당이 없다는 주인장의 열정이 녹아있다는데요. 제 인생 뭐 이렇게 반환점이죠. 기초를 다져야 하기 때문에 태국식도 해봤고 고깃집도 해봤고 일반 술집도 일해봤고 일본식 화로구이도 일해봤고 부산 살 때 순대 전골에 이 술 먹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평소에 없는 메뉴 그거를 좀 이렇게 조합해보다 보니까 지금의 메뉴가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맛있는 음식들을 그냥 모아만 놨다고 저절로 맛있어지지는 않는 법. 분명 주인장만의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비법이 있을지 조리 과정을 살펴봤더니 하얀 무언가를 먼저 녹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파와 배추를 넣어 볶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라드유라고 돼지 기름이라고 합니다. 바로 돼지 기름. 이게 음식 맛의 깊이를 더해준다는데요. 먼저 돼지 지방을 끓이고 이걸 면 보자기에 걸러 정제하는데요. 이렇게 남은 맑은 기름만 굳힌 것이 라드라고 불리는 정제 돼지 기름. 고소한 맛을 내는 돼지 기름에 배추와 파를 볶아 단맛과 향을 더하고 여기에 매콤한 양념장을 넣고 볶다가 사골 육수를 넣고 끓이면 국물이 준비되는데요. 드디어 가장 궁금했던 재료 손질을 시작하는 주인장. 이건 돼지곱창이고요. 냄새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곱창 냄새를 잡아준다는 뭔가를 가져왔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쌀을 씻고 받은 쌀뜨물. 여기에 소주까지 넣는데요. 끓였을 때 아예 손님들은 이제 잡내를 못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끓여 놓는 겁니다. 쌀뜨물의 전분 성분과 소주의 알코올 성분이
잡냄새를 흡착해 잡아준다는 건데요. 여기에 당면 순대가 아닌 피 순대를 넣어 감칠맛을 더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쌀뜨물과 소주 비법으로 잡냄새를 잡았다는 주인장표 만순곱 얼큰 전골. 익숙한 듯 새로운 이 맛의 조합에 손님들의 손도 바빠집니다. 곱창이 아주 고소하네. 짱이다. 냄새 같은 건 하나도 안 나고요. 씹는 좋습니다. 쫄깃쫄깃해요. 깻잎의 향과 곱창의 고소함이 섞여서 기름지면서 매운 느낌? 새로운 맛과 푸짐한 양의 한골이 되고 만다는 손님들. 아니 뭐 여기서는 살찌는 걱정 안 해도 되고 왜요? 맛있는 거 먹으면은 0칼로리니까 괜찮아요. 건강식이잖아요. 배추, 야채고, 단백질 최고의 식단입니다. 맛있는 거 살이 안 찝니다. 그런데 여기 매콤한 전골과 한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또 다른 메뉴가 있었으니 향긋한 파전과 깻잎과 고기를 푸짐하게 넣어 붙인 육즙 폭발 고기전. 그리고 아삭아삭한 식감과 진한 단맛이 매력이라는 배추전까지. 전골에 어울리는 전들을 붙이니 배추전, 고기전, 파전, 그 이름하여 배고파전 삼총사. 분명 배불렀는데 보면 다시 배고파진다는 배고파전. 너무 고소해. 천국을 가면 이런 맛이지 않을까요? 배추의 단맛이랑 밀가루의 짠맛이 섞여서 약간 단짠단짠? 매력 있는 맛이에요. 그렇게 배고파전까지 먹고 나야 행복한 한 끼 식사가 마무리된다는 단골들. 더 맛있는 음식을 향한 주인장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한골들은 저한테 계속 성장하는 원동력인 거거든요.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다음 시간에도 힘차게 달려갑니다. 오늘 찾아간 곳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기도 곱창, 저기도 곱창, 곱창이 가득한 이곳은 바로 왕십리 곱창거리입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한 곱창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이곳. 여기저기 맛있게 먹는 손님들,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불판이 곱창이 가득. 얼핏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뭐가 특별하다는 거죠? 비주얼만 봐도 일반 곱창과는 모양도 되게 달라요. 약간 비유를 하자면 꽃 모양 같은 느낌도 들고 특별하게 예쁘게 핀 곱창 먹으러 왔어요. 꽃곱창?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꽃곱창도 그렇다. 불판 위에 꽃곱창이 만개했네요. 이런 건 누가 만드는 거죠? 사장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꽃곱창으로 연매출 10억 올리는 오진수랍니다. 꽃곱창으로 연매출 10억.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비법 찾으러 왔더니 다짜고짜 가위를 가는 오진수 사장. 칼도 아니고 웬 가위를 가시는 거죠? 그리고 곱창에 가위질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가위질을 해야 곱창에 꽃이 핀다고 하더라고요. 곱창에 꽃이 핀다고요? 네. 10억 매출 그 첫 번째 비결. 곱창을 꽃피우는 신들린 가위손. 딱딱딱딱 정확한 박자의 가위질 소리 들리시나요? 곱창이 완전히 익기 전 완벽하게 모양을 잡아주는 게 관건입니다. 익으면서 잘린 부분이 벌어져 꽃을 피우는 건데요. 단순히 예쁘게 보이려는 걸까요? 가위질을 안 넣을 때는 양념 맛과 곱창 맛이 따로따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가위질을 했을 때는 양념이 안에 배서 곱창하고 양념하고 같이 씹어서 먹고
나중에 끝에 먹을 때도 똑같이 곱창과 양념을 같이 먹기 때문에 그 맛이 똑같이 나는 거예요. 제가 네. 곱창을 진짜 많이 먹어봤거든요. 네. 제가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피디님 살 많이 쪘구만. 원래 이 음식이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곱창이. 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드디어 맛보는 곱창. 그 맛은요? 와, 이 식감이. 그쵸? 와, 진짜 맛있는데. 네. 처음 먹과 끝맛이 똑같은 거예요. 네. 자세히 보니 가위도 뭔가 남다릅니다. 일반 주방 가위 같진 않죠? 저희 집은 재단 가위만 써요. 재단 가위요? 네. 재단 가위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반 가위는 끝이 두텁해서 꽃곱창을 못 만들어요. 근데 재단 가위로만 끝곱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일반 사람보다 내가 엄지가 이 둔덕이 커요. 일반 사람보다 4개 커요. 이게 수년간 가위질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발달한 훈장 같은 근육입니다. 두꺼워요. 아, 그러네요, 사장님. 네. 일반 사람보다 많이 두껍습니다. 그 손으로 어떻게 가위질을 빨리 하시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들은 손목을 움직이는데 저는 손가락만 움직입니다. 손가락만 움직이는 사장님과 달리 손목 전체를 움직이는 직원의 가위질. 정말 다르죠? 최대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예쁜 꽃곱창이 탄생한답니다. 빨간 양념이 보기 좋게 스며들었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손님들의 반응입니다.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특이한 모양의 꽃곱창을 씹고 맛보고 즐기는 손님들. 꽃곱창 확실히 특별한가요? 가위질을 해놔서 더 씹기 편하고 넘기기 좋은 것 같아요. 식감이 되게 약간 재밌고 그리고 양념도 약간 입안에서 오래 머물고 그래야 더 맛있는 것 같아요. 10억 매출의 두 번째 비결, 바로 인기 만점 양념입니다. 배 들어가고요. 사과, 마늘, 양파, 매실, 청, 그다음에 하수, 백하수 분말은 냄새 잡는 것과 연하게 하는 것을 같이 동시에 하는 거예요. 네, 한 3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3가지요? 네. 그 3가지는 안 알려주실 거예요? 아, 그것은 절대 알려줄 수가 없어요. 지금 아들도 안 알려주고 아무것도 안 알려주는데 그걸 다 알려주면 나는 망하잖아. 신선한 재료를 갈아서 준비하고 이 세상 아무도 모르는 비밀 재료까지 추가해 잘 섞어주면 맛깔스러운 빛깔의 양념 완성! 과연 양념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옛날 개발한 것은 이제 옛날 사람들 그 입맛에 맞춰서 개발한 거고 이제 지금 젊은 세대를 겨냥해서 내가 다시 또 업데이트한 거예요. 달고 막 시고 막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세대는 퓨전식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소스를 개발하게 된 거예요. 굽는 거에도 약간 비결이 있어요. 아, 그러면요. 이제 다른 데도 연탄불에 굽지만 이게 굽는 것도 불 조절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초벌을 어떻게 굽냐에 따라 틀리거든요. 내가 보여드릴게요. 네. 과일 등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 6시간 숙성을 진행하고 3는 대신 연탄불에 구워내는 초벌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영하의 온도에 급냉해서 탱탱한 식감을 살리는 게 포인트! 이후 연탄불에 구워 불향을 입혀준 후 손님상에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구워주면 끝! 총 3번을 굽는 거죠. 첫째, 냄새 잡는 거. 그다음에 둘째, 부드럽게 얽은 거. 그다음에 셋째, 맛이 그냥 그대로 고소하게 살아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요. 누구한테 배우신 거예요? 아버님한테 배웠죠. 아버님한테요? 네. 지금은 10억 매출에 잘 나가는 곱창집 사장님이지만 처음부터 이 일을 꿈꿔왔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세상 어떤 다른 세상을 살았어요. 좀 조직적인 생활을 살았고 좀 어두운 쪽에서 많이 살았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아버님이 하시다가 어머님이 이제 암에 걸리셔갖고 그러면 이것을 다른 데다가 넘겨갔다. 그러기에 내가 이제 그러지 말고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본다. 그래서 내가 올라오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소중한 곱창 비결. 지금은 아들과 함께 3대째 가업을 잇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곱창 일 힘들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하기 힘들고 하기 싫기도 하죠. 근데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저까지 해가지고 이제 3대째 가업이라 가지고 좀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세요? 마장동이요. 마장동이요? 네. 마장동은 왜 가세요? 마장동 소곱창
상태 확인하고 소곱창 이제 뛰러 가요. 하루를 마감하기 전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마장동 방문입니다. 구매하는 곱창의 상태는 매일 직접 확인하는데요. 곱창의 신선도는 맛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은 필수입니다. 이게 보면은 뭐가 좀 다른가요? 그렇죠. 곱창은 곱이 생명이에요. 딱 봤을 때 이 기름이 우유빛깔 나고 그다음에 이 딱 만졌을 때 이게 탱탱한 맛이 나요. 거래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오래됐어요. 한 16년 정도 됐거든요. 16년씩이나 네. 마음은 너그러우신데 물건 고를 때만큼은 항상 까탈스러 오시거든요. 항상 신선한 거, 그날그날 오는 거 절대로 하루 지나고 이런 거는 원치 않고 오래 거래한 만큼 더 좋은 물건 항상 챙겨드리죠. 가게로 먼저 잘 갖다 주세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 날 장사를 위한 곱창 손질까지 말끔하게 해놓으면 오늘의 일과는 끝! 인적이 드문 늦은 밤, 마지막 연탄을 정리하는데요. 네. 오늘 그러면 이제 장사는 끝난 건가요? 연탄불을 빼셨네? 네. 장사 끝났어요. 이제 내일 준비할 걸 연탄 새로 갈아놓고 그리고 가야 내일 아침마다 또 장사해요. 앞으로도 그 맛 꼭 지켜주세요. 맛있는 동네로 떠나는 세 번째 이야기. 코끝에 맴도는 고소한 냄새로 가득하고 오랜 시간 지켜온 추억의 맛이 있는 동네. 오늘 이건가요? 곱창에 담긴 이야기가 있는 왕십리로 떠나봅니다. 사랑합니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동과 행당동 일대를 일컫는 왕십리. 이곳에선 어떤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까요? 왕십리 좀 아세요? 모르시죠? 왕십리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풍수지리에 능한 무학대사는 조선 건국 당시 새 도읍을 찾아달라는 태조 이성계의 부탁을 받고 길을 떠납니다. 개성을 떠나 한양에 도착한 무학대사는 지금의 왕십리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때 한 노인은 무학대사에게 십리를 더 가라고 합니다. 노인의 말을 듣고 도착한 곳이 지금의 경복궁 자리. 왕십리는 십리를 더 가다라는 뜻으로 조선 건국과 함께 지어진 이름입니다. 야, 그런 뜻이었군요. 왕십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위해 당시 왕십리 지역 중 한 곳인 마장동으로 향했습니다. 왜? 여긴 마장동이잖아요. 왕십리 하면 마장동, 마장동 하면 축산시장이 유명해요. 그렇죠. 그래서 축산시장으로 온 거죠. 축산시장에 오래된 역사가 있다고 해서 그 얘기를 한번 제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빨리 따라오세요.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마장 축산물 시장은 2천여 개의 육류업체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 규모만큼이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축산물 시장입니다. 와, 고기 진짜 대박이다. 진짜 처음 와봤는데 엄청 길어요. 와, 너무 크고 시장 많이 가봤지만 이렇게 큰 시장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지금 저기서부터 걸어왔거든요. 이렇게 큰 줄 몰랐는데 엄청 크네요, 마장동. 옛날에는 더 컸어요. 더 컸어요? 1961년 문을 연 마장 축산물 시장. 도축장과 함께 축산물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됐습니다. 여기 있어서 다니면 여기까지 다 장화로 신고 푹 빠지고 뭐 빼다 오고는 막 개천에 멀려 다니고 안진뱅이 저울에다 놓고 고기 올려놓고 그냥 달아놓고 팔고 그래서 집어서 신문지 따뜻 많아서 그러거든요. 아주 숨도 못 쉬어요, 냄새. 얼마나 냄새가 나는가요? 지금은 깨끗하고 좋죠, 이렇게 유행적으로. 1998년 도축장이 사라지고 마장 축산물 시장은 현대시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마장동 축산하면 소고기가 원래 유명하잖아요. 예. 이곳에서 유명한 게 또 뭐 있어요? 곱창이요. 곱창이요? 소고기는 비싸고 네. 왕십리 분들이 곱창이 저렴하다 보니까 왕십리에서 많이 갖다 먹었어요. 그래서 왕십리가 유명해진 게 곱창이에요. 그럼 저도 한번 곱창 좀 먹으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왕십리 가보세요. 왕십리로? 감사합니다. 예. 한번 가보자 뭐. 마장 축산물 시장 인근에 형성된 왕십리 곱창거리는 약 10개의 곱창 가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곱창을 좀 먹으러 왔는데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곱창을 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시부모님부터 같이 시작해갖고 3대째 하고 있는데요. 3대? 네. 네. 28년
30년 가까이 돼가죠? 지금의 곱창은 누구나 즐겨 먹는 음식이었지만 가난한 시절에는 줄임배를 채워주던 음식이었습니다. 서민들이 곱창을 그 부속물 같은 거를 마장동에서 이렇게 막 손쉽게 구해서 연탄불에도 구워 먹고 뭐 이런 게 시작이 돼가지고 왕십리 하면은 곱창이 유명하게 된 것 같아요. 한국 전쟁 이후 왕십리 일대의 청계천 주변에 넓게 자리한 판자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살았는데요. 생계를 위한 작은 규모의 공장들도 왕십리에 자리 잡았습니다. 가난한 시절 비싼 소고기 대신 마장물 축산시장에는 버려지는 소곱창을 먹던 게 왕십리의 곱창의 시장입니다. 곱창이 매일매일 들어오는 건가요? 그렇죠. 소곱창 매일매일 들어오고요. 그래서 마장동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네. 매일 들어오는 곱창에는 신선함과 쫄깃한 식감을 위해 얼음물에서 작업합니다. 가장 먼저 곱창 겉에 있는 지방을 제거하고 곱창 속에 있는 불순물을 흐르는 물로 세척해 잡내를 없앱니다.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작업은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곱창 손질. 깨끗이 세척한 곱창은 마지막으로 질긴 근육막을 제거하면 손질 끝! 맛뿐 아니라 영양도 좋은 소곱창은 몸이 붓는 수종을 낫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자주 붓는데 먹어야겠어요. 곱창은 1차로 초벌하는데요. 가득 찬 곱이 빠지는 걸 막기 위해 기름에 튀기듯 굽습니다. 노릇하게 익은 고창구이와 함께 나오는 염통, 그리고 마지막으로 굿죽까지 얹으면 완성입니다. 줄임배를 채워준 음식에서 지금은 별미로 사랑받는 곱창구이 완성됐습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근데 원래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거구나. 네네, 길게 근데 냄새가 구워서. 엄청 고소해요. 네, 제가 맛있게 잘라드릴게요. 아, 자르는 거구나? 네. 먹어보지도 않고 소리만 들어도 그 맛을 짐작할 수 있는 곱창. 고소한 곱이 꽉 찬 모습을 보니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더라고요. 아침에 곱창이 땡기긴 침 처음입니다. 넘어가는 소리 들리시나요? 네? 너무 좋아요 지금. 행복해. 일단 염통 먼저 드셔보시죠. 염통이 그냥 소고기 맛이 나고 부드러워요. 기름 소금 찍어서 드셔보세요. 염통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왕십리 곱창구이 중 가장 먼저 맛보는 염통구이의 진짜. 맛은 어떨까요? 알려주세요. 정말 눈이 말해 번쩍 뭐예요? 띄었습니다. 이거 소고기 아니에요? 소고기처럼 육즙이 고기가 싹 육즙이 나와가지고 씹는 느낌이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워요, 고기처럼? 맛이 괜찮아요? 네, 이번에 맛있어요. 곱창 드셔보세요. 이제 곱창인가요? 네. 예고편에 불과한 염통을 먹었다면 본편 곱창을 맛볼 시간입니다. 근데 먹기 전에 냄새 맡아봤는데 되게 고소한 냄새가 나요. 이 곱창에서. 곱창 안에 그 곱이 있잖아요. 네. 이게 그냥 소가 소화액이거든요. 근데 이게 단백질. 요거 드시면 이제 올 여름에 기운 많이 나시죠. 정말요? 네.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는 비주얼에 바로 입에 넣었다가 입천장을 아예 다 데웠습니다. 와, 깜짝 놀래라. 어떻게 많이 되었어? 아니, 괜찮아요. 저렇게 먹어야 맛있죠. 불어서 드셔보세요. 꼭 불어서 드세요. 안전하게. 똑같은 실수는 이제 없습니다. 이번엔 잘 식혀서 제대로 한 입 맛봤습니다. 와, 겉에는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겉바속촉. 그 안에는 곱 있잖아요. 네네. 그 친구가 되게 퍽퍽할 줄 알았는데 촉촉해. 구운 부추랑도 한번 먹어볼게요. 곱창과 부추는 같이 먹으면 영양 궁합이 아주 좋아요. 우리 시어머니하고 할 때는 여기에 부추 대신에 대파를 올렸었어요. 그것도 물론 느끼함을 잡아주기는 하는데 부추가 이제 그 곱창하고 궁합이 맞는다고 해서 이렇게 놨고요. 게다가 곱창과 부추를 같이 먹으면 맛도 2배. 왜 부추랑 먹는지 알겠어요. 곱창이 살짝 곱창만 먹으면 느끼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부추 무침이 알싸한 맛이 이 느끼함을 싹 내려줘서 부추가 진짜 곱창이랑 딱 살짝 궁합이네. 소가 원래 버릴 게 없는 동물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부속물이긴 하나 이 소 곱창도 마찬가지예요. 곱창도 맛있게 먹을 수 있죠. 염통 먹을 수 있죠. 여태까지 음식을 이거를 하고 장사를 하고 살았지만
소곱창은 참 좋은 음식이죠. 좋은 음식이에요. 배고픈 시절 맛뿐 아니라 영양까지 채워줬던 애환이 담긴 음식인 곱창. 맛있는 동네로 세 번째 이야기, 왕십리에서 만난 곱창이었습니다. 김해 한 바퀴를 돌아 다시 도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겉절이 하시네? 아니 총각김치구나. 아이고 여기 어쩌니? 와. 아이고 세상에. 야 맛있겠다. 하나 드릴까요? 네? 하나 드셔볼랍니까? 아니요 너무 커. 너무 커요. 예. 네. 짜게가 드리면 되지 뭐. 맛있겠다. 여기 뭐 하는 집이에요? 우리는 낙곱새. 네? 낙곱새 좋은 곳. 곱창하고 새우하고 낙지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전골 맛있으니까. 맛있어요. 네, 나 지금 저녁밥을 안 먹어서 아유, 배고프군요. 그럼 식사 좀 하셔야지. 네. 식당 안엔 손님들로 북적이네요. 어우 사람이 많으시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젊으시네요. 네. 여기 자주 오세요? 네, 우리 아. 30년 단골입니다. 30년요? 네. 이 집이 오래됐네요? 네, 37년, 거의 40년. 아 그러시구나. 네. 맛있는 집이구나. 낙곱새 전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육수. 깊고 진한 뼈 육수가 특징이랍니다. 소 잡뼈. 잡뼈가 육수 빼는 데는 저 곱창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시원해요. 진하게 우러난 육수에 마늘과 고춧가루, 곱창을 넣고 먼저 한 소끔 끓이다가 낙지와 새우를 넣어주는데요. 해산물과 곱창이 만나면 과연 어떤 맛이 나올까요? 맛있겠다. 밥이 너무 많지? 아니요. 괜찮습니까? 네네. 국물을 좀 떠갖고 드시면 쌈좀 싸갖고 좀 드셔보세요. 아니 뭐 저도 경상도입니다. 맛이 어떻습니까? 육고기와 낙지와 새우가 합쳐져서 그런지 굉장히 시원하네요 국물이. 시원해. 제 입맛에는 딱 좋네. 괜찮습니다. 네. 역시 오랜 내공이 느껴지는 맛입니다. 지금 어머니 37년 하셨으면은 33부터 하셨네. 아니지. 26인가? 26. 그러면 시집 오셔가지고 바로 식당을 하셨어요? 예, 이거 해가 시집 갔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하시게 됐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생활고가 힘이 드니까. 아. 이제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중도에서 13살 때야만 나와서 이렇게 부산에 왔어요. 거기는 이제 섬이고 아버지 돌아가셨고 네네. 이제 그 대구시 나와야 이제 먹고 살기는 아무리 직장도 다녀야 되고. 고작 13살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며 지냈던 시절,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묻어둔 채 눈물로 삼킨 세월이었답니다. 낮에는 일해야 되니까 이제 엄마 생각이 안 나고 이제 방에 들어가면 이제 엄마 생각이 많이 나지. 그것들은 이제 엄마하고 부르고 엄마를 안고 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살아야 되니까 이겨내야 되니까 엄마 보고 싶다고 뭐 다 갈 수는 없고. 집 떠난 소녀에게 일터이자 안식처가 되어준 식당. 음식도 세상도 모두 주방에서 배웠답니다. 식당에서 이제 어릴 때 뭐 설거지도 하고 야채도 따듬고 어깨 너머로 또 뭐 눈치 봐가면서 저렇게 하면 맛있겠다 해가 또 집에 와서 만들어도 보고 진짜 그러고 한 5, 6년 정도는 있으면서 고생하면서 그걸 배웠죠. 억척스럽게 꿈을 키운 소녀는 26세 처음으로 자신의 식당을 열고 60 넘은 지금까지 주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밑반찬 하나도 허투루 낼 수 없기 때문이죠. 이거는 내 목숨하고 똑같은데
내가 이것 때문에 먹고 살았고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먹고 사는데 목숨하고 똑같은데 그거를 바뀌면 안 되지. 이제 철칙이지. 그것도 고집일 수도 있는데 근데 나는 그게 안 되더라니까. 내 손으로 꼭 해야 직성이 풀려. 그 철칙과 고집으로 납곱새 전골 역시 37년째 변함없이 깊은 맛을 지켜가는 거겠죠. 내 식당을 열고야 말겠다는 13살 어린 나이의 꿈도 그렇게 이뤄낸 거겠죠. 음식 할 때는 계속 즐거워. 그만큼 힘들게 살아도 그 힘들게 산 만큼의 또 이제 마지막에 좋은 인생이 있으니까 그러면 행복한 거지.